안녕하십니까. 학폭 그랜드마스터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입니다. 11월 6일 죄송합니다. 11월 6일이고 지금 이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와 있고요. 뒤에 보이시죠? 이 배경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일정이 그 조정이 있었거든요. 조정길이 지금 2시에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오전에 조정위원회로부터 연락이 와서 오늘 조정이 어렵겠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조정위원분의 일신상에 좀 사유가 생겨서 오늘 조정이 갑자기 좀 취소가 됐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이 지금 부산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정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부산에서 오고 계셨는데 지금 갑자기 오전에 이런 전화를 받고 부산에서 출발하셨다가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갑자기 내리셔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원래 이렇게 갑자기 재판이나 조정이 이렇게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그것도 그 당일날 오전에 그렇게 되는 건 좀 상당히 드문데 좀 지금 이례적인 일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조정이 뭐냐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제 법원에는 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부가 있고요. 그 다음 조정위원회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재판부는 이제 판사님들, 그 다음 기록하시는 서기님들, 그 다음 사무관님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한 팀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판부에 촉탁을 받아서 조정을 하는 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뭐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보통 이제 법률 실무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나 지역에 좀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 학교 유지분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고 법무사님들도 좀 계시고 아무튼 되게 좀 소스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법조인, 비법조인 다 조금 다양하긴 해요. 근데 이제 사건에 따라 그다음 재판부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조정이 언제 되는 거냐면 재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제 당사자들끼리 소장 보내고 답변서 보내고 이런 과정들을 한 다음에 재판부가 봤을 때 이거는 뭔가 판결로서 선고해서 끝내다기보다는 뭔가 양 당사자 간의 조정으로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끝내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 조정에 회부를 합니다. 판결 선고로 안 하고 재판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끝내는 거,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더 선진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판결로 하는 거는 제3자인 판사님께서 이 정도가 합당하다 해서 판결을 하는 거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항소를 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 일단 조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양 당사자 간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거죠. 한 발씩 양보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쪽 다 두 다리 뻗고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종국적인 분쟁의 해결이라는 그 취지를 놓고 봤을 땐 조정이 나을 수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재판부에서도 엔간하면 사건을 조정으로 끝내려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정으로 끝내야 판결문을 판사님들이 안 써요. 판결문 쓰는 게 진짜 사건이 어마무시하게 복잡한 사건이면 판결문 쓰는 게 한 진짜 웬만한 논문 하나 짧은 거 쓰는 것 정도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조정으로 끝나면 판결문 안 쓰고. 근데 오늘 일단 지금 조정이 취소가 됐네요. 좀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지금 조금 아까 전화 통화를 했는데 조정이 될 뻔하다가 지금 안 될 것 같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솔직히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스러워요. 지금 상대방 변호사님이랑 약간 좀 얼굴을 붉힐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좀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또 변호사 업무의 일부니까 그렇네요. 오늘 할 사건은 뭐였냐면은 이것도 이제 이민 사건입니다. 제가 폭 사건, 소년범 사건도 많이 하지만 이민 사건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간략하게 또 너무 특정하면 너무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민 대행 계약을 체결을 해갖고 나 대신 그 이민 절차를 이행해 달라라고 국내 이주 공사에 맡겼어요. 근데 했는데 이제 이거는 기술 이민이라고 해서 이게 기술이라는 게 솔직히 약간의 급조를 하기도 해요. 실제 기술이 없는데 비슷한 직군에 있었다고 하면 기술을 빨리 마스터해서 학원 같은 걸로 빨리 마스터해서 어떤 증명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기술이 있다 라고 이제 증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들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요번 사안은 그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원과 그 다음에 이민이주공사가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과정에 약간의 뭐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말지도 좀 애매모호한데, 다 같이 그렇게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지 말지 좀 애매하기도 한데, 뭐 이런 사유를 가지고 그냥 이민 신청했던 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철회를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지금 그 대리하고 있는 의뢰인은 뭐 그거와 관련해서는 전혀 과실이 없거든요. 그냥 학원에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 이민 이주공사에서 시킨 대로 했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좀 그 이민 저희 희망자 대리인과 저희 의뢰인과 이주공사 간에도 약간 좀 안 좋은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결국에는 뭐 철회를 일방적으로 해버렸고, 저희는 이제 과실이 없는데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하고 그동안 들였던 돈, 학원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회비용들 청구를 하는 겁니다. 계약 해지를 하고. 그런 소송인데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봐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는 첫 기일인데 재판으로 잡지 않고, 보통 이제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일반 재판기일. 근데 변론기일로 잡지 않고 바로 조정으로 회부를 시켰던 사건입니다. 조정은 변호사만 나가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양 당사자 간에 화해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또 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뭐 서로 인용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인만 나오기보다는 당사자가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조정이 잘 돼요. 안 나와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닌데, 보통은 이제 양 당사자가 나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해서 화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안 나오면 변호사가 계속 통화를 합니다. 조정위원분들이랑 다 같이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조정위원분들이 한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한쪽은 나가게 하고 한쪽만 또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의뢰인이 안 계시면 전화로 저차 이렇게 하는데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어봐서 다시 또 들어가서 전달하고, 약간 좀 번거롭게 이렇게 진행을 해도는 돼요. 보통 이제 이혼 사건 같은 경우도 조정 많이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얼굴 마주 보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변호사가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어쨌든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잡아줬는데, 조정 의사가 없으면 안 나가도 됩니다. 한쪽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양쪽 다 조정 의사가 없으면 그냥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다시 재판으로 회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절차로 가서 원래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되고, 그다음 판결로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조정을 할지 말지 여부는 어쨌든 본인들 마음이기 때문에 뭐 의뢰인들도 뭐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할 일은 조정에 있어서,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점에서 좋고, 만약에 조정을 안 하고 일반 판결로 가서 판결을 받게 되면 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예상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몇 프로 정도다 라고 제시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고요.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위험성이 적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해가 가장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이제 조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조정을 모였는데 저희가 원고였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거든요. 그것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의뢰인분이 좀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였고, 피고한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합당한 금액이고, 판결로 나오더라도 이 정도면은 저희한테 별로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라는 정도의 금액이 제시가 됐었고, 피고도 합치가 됐었는데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결과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뭐 돈도 필요 없다, 나는 이 정도 금액에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냥 진행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정에서 저희가 합의되었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일부 승소, 인용은 인용인데 낮은 금액으로 이제 승소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분도 뭐 조금 기분이 안 좋으셨죠, 저희 의뢰인분도. 근데 하지만 어쨌든 저는 조정에서 그렇게 위험성을 말씀드렸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한 5천만 원 정도 저희가 5천에서 5,500 정도 청구를 했었고,
조정 금액으로는 3,5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000 초반대 이 정도의 액수가 그냥 판결로 나왔어요. 그래서 1,000 몇백만 원, 물론 이제 아주 큰 규모의 소송은 아니었어서 2,000이나 1,000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천에 따르지 않은 결과 한 1,500만 원 정도는 손해를 보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건을 진행하시게 되면 담당 변호사님과 잘 좀 이야기를 나누셔서 어떤 의사결정이 합리적일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